챕터 5의 마지막. 기차가 추락하고 그 잔해 속에서 프로토타입이 나타난 후 그는 우리를 쫓아와 등 뒤에서 칼을 꽂아 죽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들어올려 양귀비 젤이 담긴 통에 빠뜨렸고 우리는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은 왜 우리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우선 부활에 대해 설명하자면 칼에 찔린 후 프로토타입은 우리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즉, 프로토타입은 우리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양귀비의 시점에서 게임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개발자 엠버가 직접 플레이어 본인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양귀비를 되찾으려는 프로토타입을 막기 위해 공장 깊숙이 들어온 우리를 마침내 붙잡은 후에 왜 살려주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챕터 5를 넘어섭니다. 챕터 2에서 마미롱 레그를 처치한 후에도 프로토타입은 우리와 상호작용 없이 시체만 가져갔습니다. 챕터 4에서는 우리가 있던 환기구를 폭파했지만 이는 우리를 양귀비에게서 분리시켜 연구실로 떨어뜨리려는 시도였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챕터 5에서 프로토타입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우리는 릴리 러브의 파티에서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고 그저 연구실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우리를 죽이려 한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가 붙잡으려던 양귀비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의 첫 번째 이론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프로토타입에게 유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연구실까지 도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가 우리가 양귀비를 우리에게 필요한 곳으로 더 깊이 데려다 주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챕터 마지막에 그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양귀비를 붙잡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끝났으니 그 이후에 우리를 되살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프로토타입은 설정상 알리라는 고아였으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트라우마를 우리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아 죄책감을 느꼈을 수 있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공장에 들어올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토타입이 도덕성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던 캣냅의 시체를 수집하기 위해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다른 스마일링 크리터들을 묶어놓고 밑에서부터 산채로 잡아먹히는 것을 지켜보게 한 후 캣냅의 머리에 날카로운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직원들에게는 가차 없었죠. 우리는 플레이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기블렛이 등장하는 VHS 테이프에서 프로토타입이 모든 직원을 그들이 공장에서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이 심지어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까지도 그냥 죽이고 끝내버려요.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 그들은 플레어에 한 번도 내려와 본 적 없는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어스가 오기 전에 그냥 떠나자고요. 그는 그들을 묶었어요. 왜요? 그는 나약해. 난 못해. 난 그냥 못해. 할 수 있어. 해야만 해. 아니요. 그들은 떠날 수도, 머무를 수도 없어. 하지만 난 한 번도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린 이걸 함께 하는 거야. 따라서 프로토타입이 도덕성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는 양귀비를 원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얻으려 했습니다. 챕터 5 예고편에서도 그는 무고한 실험체들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설득력 있고 훨씬 더 어두운 이론은 바로 이겁니다. 프로토타입이 공장에 저지른 모든 전쟁 범죄 중 최악의 하나는 릴리 러브 브레이즈, 즉 한때 미스 그레이시로 알려졌던 직원에게 가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이 실험체들을 만드는 데 일조한 그녀의 죄를 벌하기 위해 그는 그녀를 릴리 러브 브레이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그녀를 400일 넘게 그녀가 운영했던 격리실에 가두어 정신을 잃게 만들었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녀가 한때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최소한의 생존 필수품까지 제공하면서 말이죠. 그녀는 모든 컨디셔닝 후에 자신이 미스 그레이시였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프로토타입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똑같은 논리가 우리, 즉 플레이어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토타입은 모든 챕터에서 우리를 쉽게 죽일 수 있었고 그것이 그의 계획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거의 끝났을 테죠. 하지만 프로토타입은 우리에게서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미스 그레이시처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실험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챕터 3의 꿈에서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말을 들었고 연구실 입구와 똑같은 파란 벽을 가진 독특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매우 멋진 복선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벽들을 꿈에서 기억하려면 언젠가 그 안에 있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 6번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려 했다고 믿습니다. 악몽의 끝에서 우리는 하기에게 쫓기는데 그 애니메이션은 환기구 추격 전의 하기와 거의 일치하여 우리가 공장에서 목격한 것에 트라우마를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프로토타입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귀비 젤에 던져 재생시키고 이 끔찍한 악몽을 계속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났고 프로토타입이 모든 실험체와 직원들에게 저지른 환희의 시간에 대한 복수를 하며 공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프로토타입이 지켜보는 미로 속의 쥐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공장의 모든 것을 조종한 것은 그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그의 꼭두각시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